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좀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치, 윤석열 정부의 지금 통치행위 괜찮은 건지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 괜찮지 않으니까 지지도가 40%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다. 네. 뭐가 제일 괜찮지 않다고 보십니까? 여러 개를 꼽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통치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이 많이 갖는 거 아닌가? 네. 뭐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랬나요? 민주적으로 통치하려면 우선 의회를 중시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의회를 중시하는 태도가 제가 볼 때 거의 안 보여. 보인 일이 없어요, 별로. 네. 심지어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검사라는 직업이 네. 이렇게 민주적인 훈련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상명하복식의 그러니까 익숙한.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네.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평생을 보낸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어떻게 하루아침 민주적 가치를 익히겠습니까 몸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거죠. 민주적 방식의 통치가 아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도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뭐 헌법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이런 가치가 예를 들면 좀 추상적인 가치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또 자유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유라는 얘기를 엄청 빈번하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강조하죠. 본인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뭔지 네. 이 자유주의 역사가 꽤 길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자유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책을 보다가 저는 번번이 중간에 길을 잃어요. 그만큼 복잡한데 다 본인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철학이 뭔지는 밝힌 일이 없잖아요. 네. 그냥 자유만 강조를 한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양반에겐 자유가 뭔지. 아, 무슨 자유를 말하는 잘 건지 잘 모르겠다는 파악이 안 거죠. 된다. 자유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 예. 뭐 책사라고 불리시는데 언론이 흔히 그 책사도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가 아닌가요? 난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예, 그냥 대통령 말만 따라주면 되지 왜 굳이 알려고 그러냐. 아, 의미를 그냥 파악할 필요조차 없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크게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개혁이 있었습니다. 교육, 연금, 네네. 노동 개혁. 네. 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네. 그것은 그 3대 개혁은 이미 역대 정권이 늘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네. 하겠다고 아주 선언까지 했던 과제죠. 네. 그 3대 과제가 정말 반드시 개혁해야 될 대표적인 과제인 것은 맞죠. 네. 윤 대통령이 그걸 아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닿겠습니까? 정말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다.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교육개혁이 착수하기가 가장 그래도 용이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먼저 교육개혁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네. 저게 절대로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 교육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두 큰 교육의 구조적인 틀을 건드리거나 입시 제도를 건드리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언론은 오직 킬러 문항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짐작컨대 네.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그 분야에 이 문제가 많다는 이제 생각을 했기에 네. 3대 과제라고 내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뭐 대통령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3대 과제의 문제의식은 있으나 그 과제별로 그걸 깊이 공부해가지고 뭐 해결책을 찾고 하는 거는 그럴 겨를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근데 일부 뭐 여권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네. 그 교육 비리, 입시 비리를 수사를 했기 수사를 때문에 해봐서. 교육의 네.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뭐 논평 안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일도 해보셨고 장관도 해보셨는데 지금 이제 개각을 하는데 예. 장관을 못 바꾸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차관을 바꾸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고육지 책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장관을 바꾸려면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청문회가 지금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청문회를 해봤자 이게 용이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보면 또 편법으로 차관을 바꿔서 국정의 동력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한 것 같아요.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저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겠느냐? 저는 몹시 회의적이죠. 어떤 면에서 회의적이십니까?
아, 그러면 그 부처의 장관은 어떻게 되나요? 장관이 허수아비가 된다. 말하자면 뭐 허수아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시세 차관이 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네. 쉽게 말하면 아주 도 같은 불행이들이거든요. 도 같은 구렁이. 관료들이. 예, 관료들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관료 조직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저렇게 막 그 대통령이 엄하게 야단을 치면서 차관을 바꿔서 자기 비서관을 되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서 하면은 네. 그 부처가 아주 능률적으로 돌아갈 것 같죠. 두고 보세요. 아닐걸요? 예.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는 네.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동기부여.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라는 동기부여를 했어요. 네. 그 공직자들이 그 수용을 했습니다. 그 자발성을 보였어요. 네. 근데 그때는 국민 소득이 100불, 뭐 300불 사이에 뛰니까 네. 동기부여가 쉬울 때예요. 국민 소득,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불을 넘으면 네. 웬만큼 식견이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면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3만 불 안 해요. 네. 예. 근데 3만 불 되는 사회의 공직자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자발성을 끌어내려면 네. 대단히 식견이 뛰어나고 세련된 지도자가 아니면 못해요.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스타일은 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럼 공직사회는 뭐 순종하는 척, 복종하는 척 하겠죠. 공직자니까. 그러나 능동성은 안 보일 거라고, 자발성은 안 보일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발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을 끌어내야 되는데 네. 이걸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뭐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예, 뭐 채찍을 쓸 땐 써야 되지만 채찍만으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예, 기강이 딱 잡혀가지고 일 열심히 한다. 아, 그 시절이 지난 지가 언젠다. 지났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알림장을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제가 적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숙제를 좀 하나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같은 박평윤 씨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저씨뻘 된다고 아저씨뻘, 확률로는 한일하나 네. 우위에.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신다면 어떤 숙제를 내주시겠습니까? 아, 그 민주주의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연설하실 때 민주주의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